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직업과 스트레스, 직업 심리학의 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직업과 스트레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즉 우리가 심리를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은 어떤 같은 환경이라도 그 현상학적 장에서 그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이 달라지죠. 스트레스 여부는. 그리고 자신이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것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의 방향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반응으로서 스트레스. 이것은 그 생물학적, 또 생리학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향상성. 이 향상성이라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이것을 이제 행동적 향상성의 분기라고 보죠. 그래서 행동적 향상성의 분기로 정의된다.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으로 대표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스트레스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자극으로 본다. 자, 사건 자체를 말하는 어떤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스트레스 원입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차로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 요건과 개인별 특징적 반응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한다.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개인차에 따라서 스트레스 차이가 많다. 자,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을 위협하는 어떤 직무 환경의 특성이나 아니면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요인 또는 위협적인 직무 환경에 대한 반응, 또 개인의 능력과 직무 구조와의 불일치 등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직무 성과와 스트레스를 보면은 역유제한 가설이 있습니다. 이 역유제한 가설이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아주 낮아도 그 어떤 어떤 자극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너무 높아도 자극이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적정할 때 성과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즉 스트레스는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역유제한 가설이라고 하는데, 자, 흥분이나 욕구, 긴장이 증대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과제 수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조직화 및 수행 감손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자,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건강이나 작업 능력은 그만큼 낮아지고, 또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건강도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는 가설이 바로 역유자형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자,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의 양면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개인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인 측면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얘기라고 보는 거죠. 자, 스트레스 유형은 유스트레스. 이것은 스트레스의 반응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말하고,
또 개인과 조직의 복리와 관련된 성장성, 적극성, 높은 성과 수준과 관련이 높다. 또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파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뭐 질병, 노쇠, 사망과 관련된 뭐 심장병, 뭐 높은 결근율과 같은 어떤 개인적, 조직적, 역기능적 결과를 포함합니다. 디스트레스. 자, 그럼 스트레스 효과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생활사의 전체적인 효과이며 그것이 적응 반응이라는 욕구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홈스와 레이는 여러 가지 생활사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만든 생활 변화 단위는 스트레스 효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점수로 인해 갖고 300점 이상이면은 거의 폭발 직전이죠. 예, 폭발 직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점수를 부여해서 만든 생활 변화 단위로 스트레스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자,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경계 반응기 경고가 오고 그 다음에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탈진을 한다라고 하는 3단계로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경계 반응기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초기의 긴급 반응이다. 그래서 발을 열나고 두통나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관절통이 있고 식욕 상실 및 일반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또 이때 합리화 또는 부정과 같은 방어 기자가 사용한다. 근데 이런 방어 기자가 실패하면은 저는 그 어떤 저항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항기는 어떤 신체가 연장된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반응해야 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병균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뭐 의궤양, 고혈압 증세와 같은 적응 질환이 나타나고 또 경직된 방어 기제나 기타의 대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만성적 불안증이 있거나 어떤 신경질적인 사람은 보통 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두 번째 단계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경고 차원인지 저항기 차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탈진기, 이건 소진인데요. 스트레스가 계속 연장되면 도달되는 단계다. 환각증, 망상증, 및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괴기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정신병자에게 나타나는 무감각한 상태, 일종의 심리적인 죽음, 이런 무감각된 상태로 퇴행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탈진기입니다. 자, 스트레스의 발병 원인을 보면 너무 과잉 부담,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나 욕구로 인해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다. 요즘 제가 고등학생 1학년을 상담하는데 부모는 학생에게 자녀에게 너는 무조건 의사가 되라. 의사가 아니면 갈 길이 없다. 아버님이 이제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의사가 되라. 근데 그래서 그 아이는 다른 직업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적은 3등급이에요. 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밤 12시부터 3시까지 동영상 봅니다. 이거 갖고 맨날 싸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좌절.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 좌절이 온다. 그래서 이 좌절의 종류는 좌절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뭐 신호등 대기하는 거 막 지연되는 거, 공동전화 박스에서 순서 대기 등 환경이 도시화될수록 좌절 경험 더 증가한다. 어떤 때 뭐 엘리베이터 막 기다리는 것도 좀 짜증이 나죠. 또 사회적인 장애물, 또 개인의 특성, 능력 부족, 죄의식, 인종, 성별 등, 또 상대적인 결핍, 또 좌절의 결과, 가끔 분노와 공격 행위를 초래한다. 그리고 갈등.
이 갈등의 원인은 이 두 개 이상의 견디기 어려운 심에 대응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등의 원인에 해당이 된다. 자, 이 갈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죠. 접근 갈등, 회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이중 접근 회피 갈등. 자, 접근은 긍정이라고 보고 회피는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접근은 두 개의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산으로 놀러 갈까, 바다로 놀러 갈까. 예, 아니면 등산을 갈까, 뭐 여행을 갈까, 이런 거죠. 근데 회피는 부정 두 개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 중에 중에 아니고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낙제를 하지 않으려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싫어요. 자, 접근 회피는 그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죠.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싶은 마음과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은 두 개의 선택이 모두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친구가 술을 마시는데 집에서는 일찍 들어오라고 합니다. 일찍 들어가자니 친구가 싫어할 거고, 술을 친구가 먹자니 집에서 싫어할 거죠. 이게 이중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생활의 변화가 와도 스트레스원이죠. 평소에 익숙했던 생활 환경이 바뀔 때 경험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하고, 또 탈피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자극이 없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또 압력 및 압박감, 수행 압력, 동조 압력을 받아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 조직 내적 직무와 이제 스트레스의 제 요인인데, 자,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직무, 내적의 직무와 스트레스의 요인. 자, 직무에서는 이제 직무 내적에서는 역할 요구,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자, 이 역할 모호성 정말 직무를 안 줘요. 일을 뭐 대기 발령한다든지 아니면 뭐그 방 하나에 책상 하나 놓고 알아서 일하라든지, 어쨌든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업 요구, 직업의 유형, 경력 개발, 또 관리적인 직무, 정형적 직무, 작업 과부하, 이런 것들이 과업 요구고, 자, 물리적 요구는 뭐 소음, 열기 및 냉기, 뭐 습도, 조명, 기계적 진동, 이런 것들. 개인 간 요구, 뭐 불일치 및 부조화 상태, 또 사회적 조밀도, 성과, 평가, 직무의 불안전성, 환경에 예속된 행동, 뭐 연마적 퍼스널리티, 리더십 스타일, 집단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간 요구죠. 그래서 어떤 역할 요구, 과업 요구, 물리적 요구, 개인 간 요구가 직무 내적 직무와 스트레스의 제 요인이 된다. 자, 역할 갈등을 살펴보면은 그 역할 전달자와 또 역할 담당자 간의 모순된 역할 기대 지각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조직 구조와 직무 요구 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송신자 내 갈등. 자, 이것은 이제는 그 둘 또는 그 이상의 모순되는 기대를 요구할 때죠. 야, 일 빨리 해. 근데 꼼꼼하게 하라. 이런 거죠. 꼼꼼한 일 처리 요구와 신속한 일 처리 요구를 할 때, 이것은 전 송신자 내 갈등이고, 송신자 간 갈등은 서로 상반되는 기대 역할 담당자에게 전달할 때, 자, 중간 계층이 주로 이제는 이 송신자 간 갈등을 많이 하죠. 뭐 상사는 이렇게 지시 이렇게 해, 부하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틀려. 이럴 때 그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송신자 간 갈등이 되는 것이죠. 자, 개인 간 역할 갈등. 이것은 직업과 직업 외의 일이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자니 집에서 싫어하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할까 집에 일찍 갈까, 이런 갈등이죠. 그 다음에 개인 내 역할 갈등은 그 어떤 직무의 요구와 가치관이 다를 때, 야, 멜라민이 섞인 우유를 생산은 해. 그렇지만 나의 가치관은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는 바로 역할 갈등이다.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뭐 니콜슨과 고어는 이러한 작업 환경이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수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비공식 비구조적 조직은 인간관계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역할 모호성이죠.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이 된다. 또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와 권한 및 책임 등 역할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자,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 또 개인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데에서 나타나는 역할 수행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역할 갈등보다 직무 만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저도 이게 역할 모호성인지 모르지만은 보령제약에 있다가 계열사 보령 신약에 가서 있었는데, 사장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회장 말만 듣고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저를 회장이 외국 출장 갈 때 서울 본사로 대기 발령을 시켰어요. 저는 집이 그때 청주였는데 보령 신약은 진천에 있었고, 그럼 제가 서울까지 가서 아무 일 없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참 피말리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뒀습니다. 예, 역할 모호성, 이것도 대기 발령 같은 것도 역할 모호성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일부 그 대기업에서는 가끔 이런 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 못한다든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 못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역할을 잘 안 주고 그냥 빈 방에 책상에 놓고 알아서 일하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역할이 내가 없잖아요. 모호하잖아.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과업을 요구할 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과업 자체와 제 활동의 내용으로 극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수행자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과업 요구는 그 과업 기능의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등은 스트레스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업 과중은 시간이나 능력, 기술에 비해서 이 과중한 과업이 주어질 때 인식되고, 또 과업 과소는 능력 이하의 과업을 수행할 때 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자, 직업의 유형. 자, 일선 감독자가 과학자보다 스트레스 경험이 더 높고, 또 기업가는 같은 연령층의 교수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을 저는 설명하는 것이죠. 자, 경력 개발, 단계별 스트레스. 이 확립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발전 단계에서는 직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러한 과업가, 가정 생활과의 상충으로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며 유지 단계에는 어떤 경력 좌절이나 티브로 인한 두려움,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유지 단계에서 그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전직을 한다든지 회사에 잘릴 수가 있는 단계가 이제 유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신체적 노화나 능력 차원에서 이런 경력상의 정체 및 상승을 경험하는 고온 단위를 겪게 된다. 또 관리적 직무, 시간적 제한과 성과 평가 활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고 정형적인 직무, 개인의 능력, 재능,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직무, 또 작업 과부하, 양적 과부하나 질적 과부하,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자, 직무의 불안정성, 어떤 예산을 축소시킨다든지 조직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한 직무의 불안전성, 또 성과평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성과평가, 이거 아주 공무원 조직에서 엄청납니다. 또 경계에 걸치는 활동, 대표적인 직무는 판매, 조달 및 기업 정보 활동. 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의 진료진과 관리직 상호 간 갈등, 또 제조회사에서의 어떤 기술부서와 제조부서 상호 간 갈등, 이러한 경계에 걸친 활동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물리적 요구, 자, 소음, 또 열기 및 냉기, 습도, 조명, 기계적 진동, 또 개인 간의 요구, 지위 불일치, 사회적 밀도, 또 연마적 인성. 이 연마적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 교제의 대인적인 면을 무시하고 또 동료 종업원들의 감정과 감수성을 침해하고 자신의 감정적 삶의 깊이와 풍요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리더십 스타일, 또 집단 압력,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연적 욕구와 좌절에서 초래되기도 한다. 자,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전 개인적 결과로는 스트레스의 개인적 결과로는 스트레스 일반적 영향이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의 심신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이 직무 관련 요소들이 작업자와 상호작용해서 그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리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있겠죠. 그래서 생리적 증상은 피로,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리적 증상은 우울증, 불안, 분노, 긴장, 권태감정, 소진 증후까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결과는 당연히 직무 수행이 감소되겠고 결근과 이직이 잦겠고 직무에 만족을 못 느끼겠죠. 자, 예방 및 대처 전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한번 물어보면은 건설적 대응이 있고 비건설적 대응이 있다. 이 건설적 대응은 스트레스 사항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또 비건설적 대응은 스트레스 사항의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자신의 불안과 같은 감정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이 건설적 대응과 비건설적 대응의 차이는 스트레스 사항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건설적 대응, 그렇지 않은 것은 비건설적 대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극적 대처 방안, 이거는 스포츠를 통한 근육 방안 또는 뭐 이완 훈련을 통한 극복 방안. 자, 이러한 이완 훈련을 통한 극복 방안을 살펴보면은 뭐 근육 활동의 감소 훈련, 바이오 피드백, 종교적 명상 방법, 또 정신적 심상을 이용하는 방법, 정서 표현으로는 운동, 대화, 노래. 자, 기타는 인지를 다시 바꾼다든지 생각을 바꾼다든지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든지, 또 시간 관리, 어떤 전문적인 상담과 자기 주장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고, 소극적인 대처 방향은 이 방어 기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형, 뭐 대체형, 뭐 회피형 이런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이 이제는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보면은 A형 행동 유형과 B형 행동 유형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A형 행동 유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B형 행동 유형보다. 완전히 A형은 아닌데 A형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행동 유형은 경쟁심 심하고 성급하고 긴박하게 행동하고 항상 서두른다. 또 적개심, 공격심이 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완 상태를 항상 미루고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하고 또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다. B형 행동 유형은 생활을 향유하고 일의 노약의 냄을 거부하고 적개심이나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않고 타인에 의해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유머와 센스가 있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미스를 지를 수 있고 작업 이질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 C 유형이 있는데 이 C 유형 행동 유형은 협조적이고 유화적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한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자제하고 양보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형은 A형이죠. 자, 이 조직의 스트레스 관리는 그러면 조직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 직무를 재설계한다든지 또 종업원을 참여시킨다든지 또 역할을 분석한다든지 개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모호하게 안 하고 또 경력 개발을 해준다든지 자기평가와 기회 분석을 줘서 조직과 직업이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죠. 또 융통성 있는 작업 계획을 세운다든지 목표를 설정해 준다든지 팀을 형성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방 및 그 대처 전략으로서 조직의 스트레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 사회적 지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원은 조직의 동료, 상사, 부하 및 개별 작업자 등 조직의 대인관계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고, 이러한 그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지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의료하여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지원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은 직장 내에서는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이고, 직장 외에는 가족, 친구, 종교단체, 사회적 지원단체, 전문가 등이 되겠죠. 이런 사회적 지원의 유형은 자존심 지원, 자기 효능감 및 수용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주고, 정보적 지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주고, 정서적 지원은
이러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또 도구적 지원은 이런 물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지원 효과는, 자, 상사의 지원은 부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동료의 지원은 동료들이 생산성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동료들이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강제되는 생산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지원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스트레스만 받았지. 근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는 이제 A, B 성격 유형. 자, A형이 B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통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외적 통제자, 외부 탓하는 거, 이런 사람보다 내적 통제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또 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적 지지가 이제는 조절병이 된다. 조직 내적으로는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조직 외적으로는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조직 및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